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기, 사문서 위조 범죄로 다수의 재판을 받은 사기꾼으로 알려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해도 내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 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는 억울한 내용의 글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집을 매매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직장인 A씨는 2017년 부동산 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상으로 소유권 근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자기 집으로 날벼락 같은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말소 기록이 허위라며 국내 한 은행이 등본 원상 복구 요구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 집주인인 B모 씨가 피의자 A씨에게 집을 팔기 전 빌라를 담보로 약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라에 대출이 껴 있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A씨는 빌라를 구매할 때 이전 집주인이 빌라를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을 다 갚은 걸로 확인을 했고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매매를 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에서 뗀 등기부등본이었는데 실상을 따져보니 대출을 갚았다는 것도 가짜, 근저당 말소 기록도 모두 가짜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 A씨가 확인했던 근저당이 없었던 깨끗한 등기부등본은 전주인 B씨는 작정하고 만들어낸 위조 서류였고 법원마저도 속은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 A씨는 빌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행은 전주인의 대출금 1억 4천만 원을 받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추후 집이 처분된 뒤 나온 배당 금액은 피해자 A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 몫으로 배당이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분명히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피해자 A씨는 패소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이전 집주인 B씨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인 B씨가 대출금도 갚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전주인 B씨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기, 사문서 위조 범죄로 다수의 재판을 받은 사기꾼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이미 돈을 돌려받는 것은 포기했다면서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등기부등본 하나 믿고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해당 등기부등본이 가짜일 수 있다면 이 다음 집은 무엇을 믿고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대법원까지 해당 사건은 갔지만 패소하게 된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우리나라는 법원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신력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다고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역사적인 특수성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전쟁의 혼란기를 거치며 실제 권리관계와 토지장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복 직후 국회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국내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 하나지만 모르는 일반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107조에서 112조 등의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사기나 허위의 의사표시 등에 속아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구체적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만약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으면 배상받을 길이 도통 없습니다. 이렇듯 등기 법적 효력 불인정에 따른 문제들이 많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이지만 그럼에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보험회사에서 권리보험에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얼마까지 보장해 주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한도 금액이 매매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 관련 거래를 할 때 집주인을 직접 대면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좀 더 사실관계를 꼼꼼히 요청하거나 저당권이 의심될 경우에는 말소사항이 담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은행에 대출 사항을 문의하는 것 또한 방법인데요. 대부분 은행은 이중대출을 막는 시스템이 있어 숨은 저당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집주인이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을 사고 등기를 한 뒤 10년이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생깁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없던 진짜 주인이 나타나도 등기부 취득시효의 법률적 효과 덕분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해당 등기부등본만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데 해당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불인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마 처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